생존의 법칙 첫 번째 위기 상황. 어린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장난감. 그러나 자칫 화상을 입거나 실명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하는 장난감 홍수시대. 이제 장난감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무기가 되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얘는 요기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안경 안 끼고 만약에 눈 부드러웠으면 실명을 장난감의 종류만큼 사고 또한 상상 초월. 이제 장난감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하라. 아이돌 장난감 저렇게 무서운 거야? 오후 1시 TV를 보던 주부 황은경 씨. 밀려오는 식곤증에 못 이겨 잠시 눈을 붙이고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2살 난 아들. 바로 그때 장난감에서 빠져나온 알카라인 건전지. 엄마는 좀 잠들었어요. 저게 왜 나왔어? 급기야는 건전지를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꼭 입으로. 안 돼. 어머 안 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엄마. 아이고. 이 건전지에서 나온 액체는 알칼리 성분. 이 액체를 우리 아이가 먹었다. 내 아이가 건전지에서 나온 액체를 먹었을 때 과연 당신의 선택은? 네, 상황 봤습니다. 야, 장난감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네. 특히나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조심성이 없어져갖고 네. 더욱더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선택! 생존의 법칙! 자, 그럼 오늘도 역시 김지훈 씨 의견부터. 영화에서 보면 뭘 삼키면 아이가 뭘 삼키면 항상 거꾸로 들어요. 그 다리를 만화 이렇게 아닌가요? 딱 영화가 아니라? 아니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등을 이렇게 막 치면은 네. 여기 탁 나온대요. 들어서. 뭐 단추나 이런 걸 막 삼켜도 동전 삼켜도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치면은 토하도록? 네. 구토를 한다고. 이거 들어서 그거는 이미 여기 위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저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술을 막 먹죠. 네. 안주를 막 먹죠. 네.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왜 나올까요? 이상하긴 하지만 일리는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전부 다 수긍하는 분위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면 되니까요. 그 알칼리성에 대한 그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 산성으로 중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우리 주위에서야 흔히 산성을 구할 수 있는 게 식초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식초를 먹여서 그 알칼리성을 중화를 시키면 좀 탈이 덜하지 않을까. 알칼리성이니까 산성을 먹여서 네. 좀 중화를 시킨다. 뭔가 그 알칼리성의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식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너무 자극을 받으면은 중화되기 전에 여기부터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누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빠른 거니까 네. 뭐 제일 간단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셔서 희석을 시키든가. 그 애를 물 먹인다? 네. 물을 많이 먹. 물을 좀 많이 먹여야 돼요. 네, 물을 좀 많이 먹는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그래도 그냥 희석을 시키면 시킬 수 세 있어요. 분 의견은 일단은 조금 약간 다 일리는 있어요. 아니 얼마나 지? 잠깐만요. 그 희석을 시켜도 간장하고 틀린 게 간장을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네. 간장 먹는 거잖아요. 네. 먹는 거기 때문에 희석을 시켜도 이제 몸 안에 남아도 상관없지만 네. 저거는 양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희석 시켜도? 알칼리 액은 알칼리 그대로 남아 있을 예, 것이다. 물로 인해서 이제 희석은 되지만 몸에 퍼져 있다. 네, 퍼져 있는 거죠. 아니요, 그래도 소변으로 또 이렇게 배출되면 많이 되고 빨리 많은 양을 마신 게 알칼리한 아니니까. 소변을 나오나요? 그럼 손호수 씨 의견은 뭔데요? 그 아까 술 얘기 났는데 술자리에서 보면 억지로 이제 토해낼 때 네. 방법 있잖아요. 목구멍 이제 손가락 콕 찌르면은 나오죠. 그럼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애를 잡지. 애가
애가 깜짝 놀라겠다. 처음에는 자기 이따 까주는 줄 알다가 훅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와요. 어쨌든 예. 고토를 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뭐 손가락을. 그냥 물을 예. 잠깐 왜냐면 아기들이 체하거나 뭐 했을 때 항시 엄마들이 보리차물인가 이렇게 차가운 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같은 미지근한 거를 물로. 항시 이렇게 애들을 먹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거금약으로 조금 돼요. 비상약으로. 그렇게 해놓고 애를 진정을 애가 놀래니까 물을 먹여서 놀란 걸 갈아주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최고 우선. 아, 그럼 역시 물을 좀 먹인 응급조치라는, 다음에 예. 병원으로 빨리 데려간다. 이진성 씨가 마지막에. 별씨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예. 식초. 별씨, 별량. 네. 그래서 그 식초를 어.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좀 답일 것 같아요. 알칼리를 어, 없앤다. 그런 식초 거군요. 대부분 또 식초가 어디 문제 같은데 답이 많더라고요. 움직이지 마! 쏜다! 예! 어디에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위기 탈출 수호 천사. 자, 오늘의 위기사항 바로 이 장난감인데요. 위기 탈출 수호천사에서 이 장난감의 모든 것을 장난감이 저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총같이 그러면 생겼어요? 저와 같이 할 오늘의 수호천사 소개합니다.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오늘의 수호천사. 가요계 떠오르는 아침 햇살 모니다. 모니.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금노. 저희가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난감을 한번 준비를 쫙 한번 해봤습니다. 야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장난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소비자보호원에 한 해 200여 건 이상의 장난감 관련한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드론 폭죽 가지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와 같은 비비탄 총은 굉장히 야, 위력이 이거는 뭐 강하기 거의 때문에 진짜 총 같아요. 실제 눈이 비비탄 맞았을 때 총?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장난감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맞아요. 예. 한번 실험을 잠깐 어디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는 거야? 위험한 뚫리죠? 장난감의 위력. 맞아. 5m 떨어진 봤어요. 곳에서 번역판을 향해 비비탄총을 쐈을 때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야 이거 말이죠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나 모양도 매체를 똑같은데? 통해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죠? 일단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신문지를 만약에 어떻게 하면 준비하고 이 쏘세요. 정도야 뭐. 가볍게. 야 뚫렸어요. 오 굉장합니다. 60. 뭔데 제가 말이죠 이거 읽을 줄 알거든요. 근데 뚫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시 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위력이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이죠 이 얇은 신문지인데 좀 더 두꺼운 종이를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 두꺼운 종입니다. 저거는 안 뚫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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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중하게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뚫린 것도 뚫린 거지만 가운데를 맞췄어요. 두꺼운 종이도 한 방에 뚫어버리는 비비탄총의 힘. 알루미늄 호일이나 두꺼운 골판지를 뚫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러나 실제 비비탄총의 위력은 더욱더 엄청나다. 비비탄총은 와, 유리 아니야? 아크릴판을 깨고 아크릴판? 기계를 관통해 계란도. 노른자 위 정중앙에 꽂힐 만큼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와, 들어갔어. 비비탄총의 속도는 초속 약 72m. 이는 시속 260km에 해당되는 속도이며 야구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 속도의 2배나 된다. 어떻습니까? 예. 실험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네. 굉장히 위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가까이서 쏜다고 사용하는데 생각해보자 주의가 만약에 필요하고 실수로. 특별히 연령별로 사용할 수 실명하고. 있는 제품이 구별돼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제품을 사주실 때 내 아이에게 맞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무조건 이런 조종을 사고들이 일어나지 사주니까.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밤에 이제 여름철이거든요. 흔히 할 수 있는 폭죽. 야 옆에 보면 말이죠 지금 폭죽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 손에 들고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점화 후 10m 이상 피할 것. 만약 안전거리를 저렇게 멀리 안 무시한다면 떨어져 있잖아요. 30cm 떨어진 곳에 비닐을 넣고 불을 붙였을 때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비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이들이 폭죽 가까이 있으면
화상 등의 사고를 당할 위험 가능성은 100%. 불이 붙네. 다음은 이제 이 장난감인데 이거는 네, 말이죠. 정말 궁금했어요. 육안으로 봐도 뭐 위험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안전할 것 네? 같아요. 귀엽다. 여기 코가 찌르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럼 뭐가 위험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에 건전지가 있어요. 네. 건전지가 건전지 다 있죠. 사실 이 건전지가 네. 과열로 누액이 돼가지고 화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액이? 화상? 조그만 건데지로? 아니 누액이라면 여기에서 뭔가 액체가 흘러나오는 그렇죠.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실제로. 어렸을 때 라디오를 며칠 동안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펑 하고 소리가 나더니 보라색 물이 나와요. 예. 그게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이죠 우리 민경 씨가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 소비자보험에 예? 누액 관련해가지고 화상 당한 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화상도 파열되는 그런 건들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 건전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식견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 계십니다. 자 그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건전지 박사 김현보. 이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 전문. 건전지가 이게 사실 뭐 녹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열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파열. 파열? 예, 네.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파열이 되냐면 여기 네. 보시면 장난감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던지기도 하고 애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면 예. 요 날카로운 부분이 요 안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날카로운 부분이 맞습니다. 요 안쪽으로. 예. 그게 오. 요게 마이너스 부분이고 예. 요게 플러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직접 닿기 때문에 이거를 쇼트 혹은 단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장난감에 건전지를 잘못 끼워 음극과 양극이 직접 맞닿게 되는 쇼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건전지가 과열되어 누액이 발생한다. 쇼트 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 의외로 저렇게 모르고 넣는 건전지의 경우가 온도계 많은데. 센서를 따라 네. 온도 변화를 살펴봤을 때 과연 그 결과는? 그럼 말이죠. 일단 건전지에 이제 뭐 끼웠는데 뭐 잘못 끼우기 전에 온도는 지금 한 23, 지금 왔다 갔다. 4, 5, 한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예, 작동시켜 네, 보겠습니다. 작동.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잠못 끼운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니까 계속 온도가 건전지 온도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28도까지. 자 이렇게 말이죠. 어린 친구들도 어린이들 이렇게 막 놀아요. 놀다가 57, 급속도로 58, 굉장합니다. 59, 59까지 60. 실험 시작 2분 만에 잘못 끼워진 만에? 건전지의 온도가 99.3도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겠네 진짜. 화상 있겠다. 예. 어머. 와. 우와. 어머. 그래픽? 쇼트된 건전지의 표면은 과열과 동시에 녹아버리며 이 경우 누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 새로 산 새로 산 건전지고. 요거는 다른 데 썼던 한번 사용했던 건전지. 헌 건전지.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저렇게도 많이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흔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헌건전지 하다가 뭐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만 바꿔볼까? 나오거든요. 그렇죠. 절약이 되거든요. 과연 헌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건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면 우선 시험하기 전에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새 건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새 건전지죠? 1.621이 지금 측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300. 요 두 가지 이 건전지를 요 하나의 장난감에다가 작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겠습니다.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움직여요. 네, 움직입니다. 지금 뭐 작동은 되죠. 작동됩니다. 작동은 됩니다. 예. 작동이 되는데 되다 보면은 예. 움직이는데 예. 요 아까 보셨듯이 처음에 실험을 하기 예. 전에 예.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시간이 되면 작동이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 예, 그래서 새 건전지하고 네. 좀 썼던 건전지는 혼용해 쓰시면 안 됩니다. 실험 시작 20분 경과 후 새 건전지와 헌 건전지 모두 작동 전보다 전압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압의 차이가 큰 새 건전지와 헌 건전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전압이 떨어진 헌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그런 말이죠. 이 누액이 흘러나왔을 때 손으로 만지게 되거나 지금 말이죠. 이게 누익이 나온 거예요. 예. 요게는 누액이 나와가지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렇게 고체로 네. 응고가 된 상태는 흰색 응고체로. 지금 이게 그러면 수산화 칼륨입니다. 만져보세요. 괜찮네요. 근데 요거를 예. 이것을 어린 유아들이나 요걸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 입에 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안 빨더라도 이렇게 손에 묻은 거를 이렇게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말이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먹는 경우가 있는데 누액을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건전지 누액을 먹었을 때 첫 번째 생존 방법. 무조건 토하게 한다. 대부분의 건전지 내부에 있는 그 누액은 부식성 화학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알칼리나 이런 것이 돼가지고 조직 손상을 일으키죠. 다시 토하게 하면 부식성 화학 물질이 다시 올라오면서 식도 손상을 2차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치명적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누액. 그러므로 토하게 되면 식도와 위 등의 이중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무조건 토하게 한다. 위험. 내 아이가 건전지 누액을 먹었을 때 두 번째 생존 방법. 식초물 등 산성 음료를 먹인다. 이진성 씨하고 우리 겨울 알카라인 건전지의 누액은 알칼리 성분. 이 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해 산성 용액을 첨가하면 어떨까? 건전지 누액과 같은 알칼리 성분인 수산화 칼륨 용액에 산성인 황산을 섞어보았다. 생각하기에는 중성이 될 것 같긴 한데. 놀랍게도 누액체가 섞어짐과 동시에 발생되는 중화열. 정말? 누액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초로 중화될 수 있는 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중화열에 의해서 아이가 상처를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화열로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성 음료를 먹인다. 위험. 내 아이가 건전지 누액을 먹었을 때 세 번째 생존 방법.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산이나 알칼리 같은 이런 부식성 화학 물질은 농도를 낮추면 조직의 손상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물이나 우유를 먹게 해가지고 그런 부식성 화학 물질의 농도를 낮춰줄 수 있으면 손상 예방, 조직 손상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먹이는 것은 희석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존 방법. 깜짝 보너스. 건전지에 관한 잘못된 속설. 던지거나 두들기면 오래 쓴다? 정말이요? 맞아. 충격을 가하면 내부 아니야? 활성화 물질이 정상적인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끓이면 오래 쓴다? 건전지를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내압까지 상승해 파열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속설. 지나친 고온이나 저온은 건전지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빼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건전지를 가장 오래 쓰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오늘 장난감 사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실제 그 건전지에는 이런 문구가 주의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특히 어린 아이들 사용할 때는 그 장난감에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 관리를 하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위기탈출 수호천사란 말이죠.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장난감 사고에서 없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위기탈출 수호천사!